흑협 황금우고입니다. 스팀덱에 이어 UMPC 대중화에 기여한 화제의 제품 로그 LI. 처음 발표되었을 때 기존 UMPC 대비 놀랍도록 저렴한 가격과 기기 성능으로 주목받았는데요. 로그 LI 출시 직전 나왔던 리뷰들은 과찬 일색이었습니다. 분명 좋은 제품은 맞지만 제품을 직접 사용한 유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장점만큼 단점도 많은 제품이고 초기 리뷰어들이 했던 극찬을 받을 만한 완벽한 제품이 아니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제품이 이제 어느 정도 풀려서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실사용자분들은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광고 리뷰어들의 단점을 교묘하게 가리는 리뷰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끝물이지만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흑우 중 상흑우인 제가 내돈내산으로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테스트해보았습니다. 초기 세팅, 불량 테스트와 함께 로그 LI에 현존하는 문제점들과 직접 발견한 해결책, AS 접수까지 그냥 한 방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초기 구입 후 제 가이드만 따라온다면 당황하실 일 없으실 겁니다. 먼저 제품 외관을 점검해보아야겠죠. 불량 발견 시 소비자 과실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핸드폰으로 기기 개봉 전 촬영 준비를 합니다. 기기에 상처가 없는지, 본체에 불량 사출된 부분은 없는지 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 하나, 제품을 수령하셨다면 SSD 먼저 교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UMPC가 마찬가지지만 제품을 받자마자 SSD를 교체하면 기기 불량이 있을 시에 제품을 원상복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릅니다. 먼저 불량 점검을 하고 SSD를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외관에 이상이 없다면 본격적인 불량 점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기를 구동하고 엣지나 기타 브라우저를 실행, monitor.co.kr에 접속해줍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디스플레이 문제를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로 로그 LI의 불량화소 정책은 무결점 정책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픽셀 5개 이상부터 교환 대상입니다. 하지만 커뮤니티에서 실제 AS를 받은 분들의 후기를 보면 3개까지는 처리해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느끼는 거지만 무결점 아닌 무결점 정책도 그렇고 불량화소가 2개 있어도 교환 안 해주는 정책이 참 거시기합니다. 여하튼 사이트에서 불량화소, 비샘, 멍, 한지 등 다양한 문제점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불량화소가 3개 이상이라면 AS를 신청해주세요. 2개라면 애도를 표합니다. 이번에는 패드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와 마찬가지로 브라우저에서 하드웨어테스터.com 게임패드에 접속해서 패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게임 컨트롤러 테스터 앱을 설치해서 테스트해도 되지만 초기에 한번 테스트하는 건데 뭔가를 설치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웹사이트 접속 테스트를 추천드립니다. 사이트 접속 후 노 게임패드 디텍티드라는 문구가 보이면 아무 버튼이나 누르세요. 그러면 컨트롤러가 인식이 됩니다. 동그란 두 원이 있는 그림이 있는데 스틱을 가만히 둔 상태에서 이 원의 가운데 점이 한쪽으로 쏠려 있거나 흔들린다면 중앙값이 잘못 잡혀 있다는 뜻으로 불량입니다. 게임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미세한 수치는 괜찮지만 심할 경우 AS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L2 R2 트리거를 눌러서 입력이 정상인지 확인합니다. 살짝 눌러서 100%까지 입력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꽉 눌러야 100이 될락말락한 경우도 정상은 아닙니다. 이제 양쪽 아날로그 스틱을 크게 돌려보세요. 바깥이나 안으로 크게 튄다면 실제 게임 조작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테스트 서큘러리티 항목을 체크하고 좌우 아날로그 스틱을 크게 원으로 여러 번 돌리면 에러율을 표기해줍니다. 색이 칠해진 부분이 특정 방향으로 과도하게 크거나 적게 나오면 정상 조작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기본적으로 10% 이하의 에러율까지는 정상입니다. 이제 다른 버튼들도 잘 동작하는지 테스트해보고 이상이 없다면 점검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패드 테스트에서 주의하실 점은 제가 확인해본 결과 바이오스 버전에 따라 이 테스트 결과가 달라집니다. 희한하죠? 323 버전에서 데드존 등 패드 부분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패드 감도가 너무 안 나오는 분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후 다시 측정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323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었는데 에러율이 12%까지 나오다가 SSD 교체 때문에 OS를 초기화하고 다시 설치하니 에러율이 7% 이하로 떨어지는 경험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처음 검사 시 에러율이 높다고 무조건 불량이 아니니 좌절하지 마시고 실제 게임 조작에 이상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러율 수치가 10% 아래인데 미묘하게 조작이 불편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아머리에서 자신에게 맞는 데드존을 적용해서 감도를 향상시키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데드존을 설정하려면 아머리 크레이트를 실행해줍니다. 두 번째 탭인 설정을 터치, 화면에 큼지막하게 보이는 컨트롤 모드 안에 있는 설정을 터치해줍니다. 이제 게임패드 모드에서 데드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왼쪽 스틱, 오른쪽 스틱 데드존과 외부 임계값을 지정된 값으로 설정해줄 수 있습니다. 데드존 조정은 스틱 안쪽에 인식이 안 되는 부분을 제외시켜 정상 인식되도록 설정을 변경해줍니다. 외부 임계값 조정은 바깥쪽 인식 안 되는 부분을 제외시켜 컨트롤이 잘 되도록 수정해줄 수 있습니다. 트리거 감도 설정도 원하는 대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 하나, 갈림 방지링이나 특정 아날로그 커버를 끼고 하면 데드존이 나오고 수치가 떨어집니다. 아날로그 스틱을 기울일 때 갈림 방지링이 차지하는 부피 때문에 데드존이 발생하고 아날로그 커버 끝부분이 두터워 감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 시 결과값이 안 좋은 분들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갈림 방지링, 커버 제거 후 다시 측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조작부 점검이 끝났는데 이대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는 디테일한 부분도 속 시원히 긁어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은 로그엘라이 구매자분들이 스트레스 받는 일명 트리거 삐약이 현상. 네, 저도 당첨되었습니다. 일단 삐약이 현상은 트리거 버튼을 누르면 삐약거리는 소음이 나는 현상인데 거슬릴 정도로 심하게 나는 기기도 있고 작게 나는 기기도 있고 그리고 처음에 안 나다가 나중에 나는 기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교환이나 수리를 받아도 다시 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커뮤니티에서 분해해서 특정 부위에 기름칠하는 방법이 올라와 있기는 한데 초보자분들에게 권하기 어렵고 혹시나 실수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과실로 AS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추천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나온 문제이니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개선판이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힘들게 교환받고 또 해당 증상이 발생한다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닐 테니까요. 다음은 디패드 소음 현상입니다. 저 이것도 당첨되었습니다. 역시 전 진정한 흑우입니다. 디패드에서 랜덤으로 찌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증상인데요. 제가 이 문제를 해외 사이트에서도 찾아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직접 경험한 증상이고 해결법도 찾아내서 혹시 같은 증상인 분들을 위해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찌걱거리는 느낌이 나는 것으로 보아 안에 접착제나 이물질 문제인 것 같은데 3분 정도 미친 듯이 디패드를 누르면 소리가 사라집니다. 이후로 소음도 나지 않고 조작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해결 방법이지만 부작용이나 문제가 없으니 해당 문제로 어려우셨던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오류 수정을 위한 업데이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그엘라인은 버전에 따라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선 테스트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소프트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아머리 업데이트입니다. 아머리 크레이트를 실행한 다음 콘텐츠 탭으로 이동해주세요. 하단에 있는 업데이트 센터를 터치하고 업데이트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 목록이 뜨는데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주세요. 이제 마이에이수스를 실행해줍니다. 왼쪽 메뉴의 고객 지원 탭이나 홈의 고객 지원 첫 번째 목록을 누르면 업데이트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탭인 시스템 진단에서는 어댑터, 메모리, 와이파이, 블루투스, 배터리 등등 8가지 항목의 진단을 받을 수 있으니 점검을 눌러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가 완료되면 상단 라이브 업데이트 탭으로 이동합니다. 필수 항목을 업데이트하고 최신 업데이트를 다운받아 설치해주세요. 다음은 윈도우 설정을 실행, 최상단 시스템 탭으로 이동, 상단에 보이는 윈도우 업데이트를 터치해주세요. 이제 업데이트 확인 버튼을 눌러 윈도우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소프트 업데이트는 차후에 SSD를 교체하고 클라우드 복원을 할 때도 오류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니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SD카드 불량 점검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모든 로그엘라이 유저들을 가슴 아프게 한 SD카드 슬롯 점검입니다. 과열로 인한 사망 이슈가 있는데 하드웨어 설계 문제라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SD카드 슬롯은 그냥 없는 셈 치고 사용 안 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저처럼 SD카드 게임 깔고 터보 모드로 돌리고 별짓을 다 해도 고장 안 나는 특이한 기기들도 간혹 있어서 혹시 SD카드를 사용하는 분들을 위해 SD카드 이야기도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SD카드 포트에 이상이 없는지 카드가 잘 삽입되고 인식되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카드를 처음 삽입 시 카드가 인식이 안 될 수 있는데 처음부터 고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과 같이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시작 버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시고 중간에 있는 디스크 관리 메뉴를 실행해줍니다. SD카드가 표시된 것이 보인다면 슬롯 고장이 아니라 SD카드 인식이 안 된 것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SD카드 쪽에 클릭하고 메뉴에서 드라이브 문자 및 경로 변경을 선택합니다. 변경을 누르면 이제 드라이브 인식이 제대로 될 것입니다. 만약 드라이브 변경이 안 된다면 파티션을 삭제하고 다시 포맷하면 인식이 될 것입니다. 여하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슬롯이지만 한 가지 희소식은 로그엘라이의 공식 AS 기간은 1년이지만 메인보드 보증 기간은 2년입니다. 따라서 SD카드 슬롯이나 C타입 포트는 메인보드 귀속이라 2년 안에 고장나도 메인보드 교체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없는 셈 치고 사용이라면 일단 고장날 때까지 사용하다가 보증기간 끝날 때쯤 메인보드 교체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SD카드의 경우 대부분 삼성의 512기가 제품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 삼성 AS도 최고 수준인 편이니 너무 인터넷 SD카드 사망 글을 보고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한번 자신의 슬롯 뽑기 운을 시험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흑우들이지만 의외로 이런 쪽에는 운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참 이런 농담을 하게 만드는 에이수스 정말 한 대 패고 싶네요. 이번에는 사운드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나 게임을 실행, 소리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지 테스트합니다. 만약 사운드가 게임에서 찢어지는 소리가 들린다면 윈도우 11 설정에서 시스템, 소리, 속성에 들어간 다음 하단에 자리한 오디오 향상 기능 돌비 애트모스 중 하나를 끄고 사용해 보세요. 사운드가 정상 출력됩니다. 오디오 향상 기능과 돌비 애트모스가 충돌해서 발생하는 스피커 문제입니다. 그리고 TDP15 이하로 게임을 실행해도 전력이 딸려서 스피커 출력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TDP를 올려주면 해당 오류는 수정됩니다.
소리가 찢어진다고 바로 불량으로 AS 맡기지 마시고 위에 알려드린 방법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C타입으로 충전이 잘 되는지 테스트해주세요. 그리고 외부 디스플레이로 출력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LI가 성능이 좋은 UMPC인 만큼 외부 화면으로 출력해서 큰 화면으로 게임을 즐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디스플레이 연결 시 먹통이 되는 증상이 있는데 이는 불량은 아닙니다. 아머리 크레이트와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으로 추정되는데 화면에 나오지는 않지만 오른쪽 매크로 버튼과 X를 누르면 윈도우 다중 디스플레이 옵션이 나옵니다. 이때 방향키를 2번 누르고 A를 누르면 화면이 출력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다중 디스플레이 옵션을 단축키로 조정해서 화면이 출력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화면이 보이지 않는다면 몇 번 이 방식을 시도하면 디스플레이가 켜집니다. 이 방법으로도 화면이 먹통이라면 전원을 끈 뒤 다시 켜서 모니터를 연결해보거나 허브 케이블을 본체에서 뺐다가 다시 연결하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이도 안 된다면 허브에 연결된 충전기가 정품인지 확인해주세요. 충전기 문제로 저도 32UN650에 로그 LI를 연결하면서 여러 번 이 문제로 고생했는데 이 방법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차기 업데이트에서는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다양한 문제를 점검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대부분 리뷰어들이 불량 점검은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AS를 받고 얼마나 걸리는지는 설명 안 해주는데 흑우협회는 다릅니다. AS 신청 방법은 물론 ASUS 담당자에게 확인한 특이사항과 AS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AS 신청 전 우선 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보증기간 변경 작업인데 실제 우리가 구입한 로그 LI 구입일과 제품을 등록했을 때 설정되어 있는 보증 시작일은 다릅니다. 많게는 한 달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ASUS 측의 요청, 기간을 정정해야 AS 기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우선 기간을 정정하려면 두 가지 사진이 필요한데 제품에 부착된 시리얼 넘버 사진과 구입한 사이트의 구매 내역, 주문 상세 이력을 캡처한 사진이 필요합니다. 현금 영수증은 증빙 서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고나라 등지에서 거래한 2차 구매자분들은 거래 시 주문 상세 이력 캡처 스샷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모든 준비를 끝내셨다면 이제 AS 신청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용글에 안내드리는 ASUS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AS를 위한 온라인 택배 서비스 페이지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내용란의 주소에서 시리얼 번호를 입력한 후 온라인 택배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소, 제품 시리얼 넘버, 문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문제 코드를 입력하는 부분이 영어로 되어 있고 겪고 계신 증상이 없을 수 있어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코드 입력에는 최대한 비슷한 문제 코드를 입력해주세요. 대신 자유롭게 문제 내용을 적는 공간에 문제 내용을 상세히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문제가 ASUS 전산에 등록됩니다. 이제 ASUS에서는 택배사의 수거 내용을 전달할 겁니다. 주소와 이메일을 잘 입력해야 오배송이 없으니 잘 점검해주세요. 택배사의 내용이 전달되면 고객에게 수거 날짜 알림을 주는데 해당 날짜 전까지 LI를 안전하게 포장해두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본체 외에도 충전기를 꼭 챙겨주세요. 그리고 SSD를 교체하셨다면 웬만하면 원상복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AS가 거부되지는 않지만 SSD 교체로 인한 소비자 과실로 판단될 경우 유상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판단을 ASUS에서 한다는 것이죠. 최대한 조심하는 편이 좋겠죠? 택배 수거가 완료되면 서비스 센터에서 기기를 점검 후 수리 여부, 동의 연락을 줍니다. 서비스 센터와 통화가 완료되면 수리가 진행되고 수리가 완료되면 제품이 발송됩니다. 수리 완료 수령까지 총 걸리는 기간은 고장 증상에 따라 1~2주에서 2~3주가 소요됩니다. 만약 급하신 분들은 신촌 로얄클럽으로 직접 방문 접수하시면 보통 1에서 2주 내 진행됩니다. AS 센터 방문 예약도 네이버 예약으로 가능하니 시간을 아끼려면 미리 예약을 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센터 방문 시 충전기 및 본체를 지참해 주시고 보증기간 수정했으면 영수증을 지참할 필요 없지만 보증기간이 맞지 않는다면 구입한 사이트의 구매 내역, 주문 상세 이력을 캡처한 사진이 필요합니다. 고장이 한 달 이내라면 교품증을 센터에서 발급해 줄 것입니다. 이 교품증으로 판매처에 연락, 교환이 가능합니다. 설명을 봐도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1566-6868로 전화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길고 긴 불량 점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양품을 구입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저처럼 불량에 걸린 분들 위로의 말씀을 보냅니다. 아직 UMPC라는 분야가 마이너한 분야이다 보니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고 손 가는 부분도 많은데 일단 한번 세팅하고 나면 이만큼 매력적인 기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손안에 나만의 컴퓨터, 남자들의 로망을 충족시켜주는 로그 LI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은 세상 어느 영상보다 쉬운 SSD 교체 및 로그 LI를 완성형 기기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까지 은메디오스